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죠.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하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뭐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재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란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곳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은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우선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또 약간 더 문제가 있긴 했다만요. 병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더라고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대처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동영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 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에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정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는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제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그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예.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MB를 조사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소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든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는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이 평창 올림픽에 지금 역대 대통령도 다 초대된 겁니까? 지금 네, MB도 초대한 초대됐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아베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MB 소환 시기를 평창 올림픽 이후로 가져가는 거 어쩌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MB를 설령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더라도 소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평창 이후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바로 직전에 국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흔히 수구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올림픽 축하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좀 정치적 고려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그러고 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로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용이라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고 검찰의 생각이니까 청와대가 그걸 조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를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좀 늦춰줘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의 자기 판단과 자기 스케줄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리가 있네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유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검찰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같으면은 분명히 조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 입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욕 추구하는 거, 국정원까지 동원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어요. 이명박의 소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일찍 소환해도 문제, 끝나고 소환해도 문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는 반대 내용들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제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제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라는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것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죠.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하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뭐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